안녕하세요, 고현생입니다. 어머님들 신청을 엄청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6평에 막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막 사전에 미리 막 신청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애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집에서 하던가요? 안 하죠. 이야기를 하면 신통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종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왜 성적표가 엄마 아빠한테 가나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당연한 건데, 사실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성적 궁금한 거 그거 공유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애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6평에 대해서 본인이 잘 봐도 딱히 이제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할 거고, 6평을 좀 못 본 상태에서도 그럼 더더욱 부담스러워 할 거고, 아마 이제 그런 상태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6월 평가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등급이 뭐 한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선생님들 강사 듣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면은 6평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수능은 어려운 게 확실한 거거든요. 수능이 어려운 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어려운 시점을 어디까지 맞추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금 평가원의 어떤 트렌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공부를, 영어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대에 있는데요. 강대가 올해로 선택제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사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영어를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빼버릴 수도 있는데, 저도 이 정도까지 우리 애기들이 선택을 해줄 줄은 몰랐는데, 아마 이제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620명의 애기들을 지금 데리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의 이제 매번 통계를 내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어떤 데이터들이 사실 이제 단과에 있는 애기들이 거의 또 최우선으로 그 데이터를 또 같이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여기 있어요. 아마 이제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한 8년 정도 정교사를 했고, 지금 이제 여기로 바로 나와가지고 강대에서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소개인데요. 어저께 애들한테 막 받은 거예요. 막 받았어요. 영어가 기준점을 딱 말씀을 드리면 97점 위, 요 정도는 나와야 1등급이 제대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95점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 애기들이 틀렸던 문제 중에 21번이라고 함축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그게 체크가 가능하시다면 아이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영어는 메타인지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그냥 조금 그냥 하면 잘 나오고 90점 넘으면 1등급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인지가 내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21번이 맞았나? 요게 틀렸다면 조금 크리티컬하고, 23, 24번이 맞았나? 주제 제목 부분이거든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점수는 높을지라도 22번, 23번, 24번 요런 게 틀렸다 그러면 사실 독해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빈순삽은 원래 어렵거든요. 빈칸, 순서, 삽입은 원래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요 앞부분에 애들이 틀렸다 그러면 조금 영어가 해이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일 기뻤던 거는 쉽다 뭔가를 떠나서 애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듣게 만들어야 이제 영어는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때는 할 시간이 없어요. 국어하고 수학해야 돼요. 저도 담임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8년을 하고, 이제 여기 제종에 나와서도 이제 계속 담임을 작년까지 했었기 때문에 입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솔직히 영어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 자체에 수업 듣는 걸로 애들이 점수를 오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듣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어제 받은 것들이었는데 애들 대부분 100이에요. 재수생들은 100이 정말 많아요. 100이 정말 많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잘 따라온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7등급에서 영포자로 시작했는데 2등급 받은 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제종 애들이 느끼는 영어의 이 감도는 현역이랑은 많이 달라요. 저도 이 정도로 애들이 영어를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유일하게 하방을 막을 수 있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유일하게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님들의 애기들이, 어머니 아버님들의 애기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는 사실은 절대평가라서 뭐 괜찮아, 어떻게 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은 해주시겠지만, 또 입시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1이 된 상태에서
근데 웬만한 재수생들 지금 거의 1 무조건 맞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현역이 지금 또 N수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현역이 두각을 나타내려면 마음이 편안한 과목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슬슬 수시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6월 달에 원래 이게 6월 달에 이렇게 변별력이 없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시를 가늠을 아마 라인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야 돼요. 네, 원래. 근데 지금 전혀 변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이 이제 이슈가 국가적으로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의 논란을 양산을 아마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출제를 했어서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래고 쉽게 냈을 텐데 여기서 가늠이 전혀 안 됐으니까 사실상 9월까지 보고 막바지를 가서 수시로 얼마나 넣을지 라인을 어디를 잡을지 이런 것들을 보실 거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여기 대치동 동네에 있는 애기들의 경우에는 수능까지는 무조건 그냥 갈 겁니다. 수시에서 뭔가를 끝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정시에서 조금 하면 나올 것 같은 대학인데 수시에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역은 항상 수시를 더 높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높게 쓰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인지를 현역 때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은 어떤 식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냐면은 좀 애들이 많이 듣는 거 그냥 같이 들어요. 근데 이제 N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시 들어봐서 본인이 보고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 내가 필요한 공부를 탁탁 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의 애기들은 사실 저는 운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매우 좋은 애기들이에요. 왜냐면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공부를 사실은 하시는 거잖아. 아, 영어 공부 이렇게 해야 돼. 국어는 이렇게 해야 돼. 수학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수가 느끼는 이 어떤 영어에 대한 체감 난도와 그리고 이제 중요도와 현역이 느끼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이제 매번 느껴요, 그거를. 워낙에 이제 제종의 애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어머님들 의대 증원 변수는 아니고요. 동결입니다, 이제. 동결. 3,000명으로 동결이 됐고, 작년에 제가 애들 입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작년에 들어가기가 정말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지역 인재로 2등급 대 애기들이 의대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갈 수 없어요. 수시로, 학종으로. 절대 2등급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다쳤다가 아니라 더 빡세졌죠. 너무 빡세진 게 이제 N수가 11% 정도가 늘어서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N수생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1년도 이후 25년 만이에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애기들 97, 8, 100 이런 점수가 아니라면은 영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깔짝대다가 그만 풀고 주간지 못 깔짝대다가 그만 풀고 뭐 이제 기출문장 한번 돌려볼까? 지금 기출 풀 때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요. 기출은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는 좀 하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애들은 이제 물어보면 엄마 몰라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한다. 원래 그래요. 원래. 애기들은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그때그때 좀 해주시면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요, 진짜로. 애들을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거기에 대한 생각, 특히 단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체크를 좀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이 6월 5일인데요. 한 2주, 이제 2, 3주 있다 지나면은 애기들 내신 끝나잖아요. 내신 끝나면 바로 정시 시작인데, 이게 참 공교로운 게 7월 끝나고 나서 이때 그러면 생기부 쓴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7월 중순 지나면은 여기 대치동은 다 파이널 시작이에요. 파이널은 어떤 거냐면은 실력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있던 실력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한다예요. 그게 파이널이에요. 왜냐면 실전 모의고사가 계속 나가거든요. 시험을 보면은. 근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부족한 거를 긁어낼 수 있어야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돼서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우리 애기가 뭐 어떻게 안 놓고 하고 있냐,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특징은 학평이랑은 많이 달라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요새는 어려운 단어도 주석을 주지 않고요. 주석이라는 거는 이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단어 뜻 주는 거거든요. 요새 안 줘요. 요새 너무 안 줘요. 그래서 어휘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긴 호흡의 독해입니다. 한 3줄, 4줄 넘어가는 독해를 애들이 똑바로 할 수 있느냐. 그냥 바로 지금 애들한테 이제 물어봐도 되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제가 뭘 가르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드렸는데 이걸 한번은 보여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야? 아, 이거 그냥 대충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주어는 여기까지 나왔고 이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엄마. 여기랑 문장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몰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렇게 회피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영어는 어떤 과목이냐면 굉장히 실전력에 많이 기대게 되는 과목이에요. 듣기가 요새 쉽지가 않나요? 밥 먹고 듣기를 들어요. 그게 최악이에요. 밥을 막 먹고 졸려 죽겠는데 거기서 듣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현역 애들은 또 그거를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지도 않아요. 모의고사를 풀 때. 축구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저도 감독을 해봤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좀 중요하고 이 3번이 수과학에 특화된 애기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수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3번을 제일 못해요. 국어, 영어, 거기가 구멍이 있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등급 차이가 한 2등급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은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이랑 과학은 1등급, 2등급 나오는데 영어랑 아니면 국어가 4등급, 3등급 나온다. 이번 6월은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 10월 정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 이번 6월은 뭐 별로 참고할 만한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그냥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감이거든요. 이게 감으로 푸는 애기들은 그냥 엄마 이건 이래서 이런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게 이렇게 됐지. 이런 느낌으로 푸는 애기들은 그 느낌이 수능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등락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매번 이제 보게 되면 파이널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요동을 쳐요. 거의 이제 파동 수준이에요. 뭐 1 거의 없어요. 1 맨날 나오는 애도 갑자기 4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그 변동성이 많이 큰 과목이니까 여기 해당 4개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커버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제를 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애들이 가장 저를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출제를 했던 사람 중에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영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래도 컨텐츠가 선생님 너무 좋다. 그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호환이 되는 부분이 많다. 자기가 시험장에서 느끼는 거죠. 시험장에서. 쉬운 거 백날 해봤자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딱딱딱딱 공식만 알면 돼.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영어를 하게 되면 딱 2등급 나오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등급을 타겟팅으로 하는 친구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1등급인데 선생님 그냥 저는 수업만 듣고 이거 유지하고 싶어요 해서 듣는 애들도 많고요. 그러면 3등급이랑 4등급 같은 애기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느냐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이거는 꼭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외고다 뭐 이런 건 다 필요가 없고 딱 2 아니면 잘못하면 3 나오고 떨어져요. 어휘력은. 근데 저는 어휘를 풀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어머님들 단어를 주고 우리말 뜻을 쓰는 거는 그렇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맥적인 예를 들어서 the team will, the new software system at the military bas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맥락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애들이. 영어 문장 안에서의 쓰임을 알아야 돼요. 단어 뜻 여러 개 있습니다. account라는 단어, 계좌도 있고요. 뭐 중요성도 있고 설명도 있고 너무 많거든요. 평가원에서 뭘 낼지는 몰라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문제 내고 답 맞추고 그냥 우리말 뜻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시키시면은 나중에 애들이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이제 제가 조금씩 다뤄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영어 피지컬이에요. 이게 안 되면 2등급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정신없는 수능 시험에서는 애들이 정신줄을 못 붙잡아요. 저도 이제 수능 감독을 해봤지만 희한한 애기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애들. 저는 감독을 할 때, 영어 감독을 할 때 설마 애들이 자겠어 했어요. 자요. 자요, 진짜로. 정신이 많이 없어. 왜냐하면 긴장이 너무 되다가 밥 먹으니까 졸린 거예요. 자요. 자는 애기들도 있고 특이한 애기들 정말 많아요. 다리 막 미친 듯이 떠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민원을 넣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손 들고 이 친구 좀 자제시켜달라고 하면은 지금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다리가 떨어야 집중이 돼요. 이래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말도 아닌 영어를 제정신으로 뚫어내려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걸 피지컬이라고 그래요, 어머님들. 이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평가원이 선지를 조금씩 짜증나게 해요.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딱 고르라 그러면 못 고르겠어 이렇게 돼요. 5번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어렵게 가르치는 편이라가지고 6개 주고 골라봐. 애들이 좀 욕해요. 속으로 선생님.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종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좀 영어 잘하는 애기들, 그런 애기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딱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과 같은 경우에는 제종처럼 어느 정도 한번 해본 애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베이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베이비들은 사실 제가 계속 가가지고 과외처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조교진들이 다 붙어가지고 커멘트를 일일이 써주면서 애 하나씩 붙잡고 너 단어 외웠니?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들이 이제 오면 본인 조교를 찾아가요. 본인 조교를 찾아가서 오늘 단어를 안 외웠으니까 저는 제시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붙잡아 놓고 애들이랑 제가 이제 터치가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애기들을 하나하나를 그래도 케어를 해주니까 안심을 하시죠. 근데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애들이 원하는 그리고 애들의 학습자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과제도 또 조금 따로 나가요. 과제가 좀 달라요. 어떤 애들은 목표가 딱 세워져 있으면 이런 애들 근데 거의 없어요. 목표가 딱 세워져 있으면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의 없어요.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대부분이 약간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자기 기분 좋으면 막 했다가 뭔가 기분 안 좋으면 이렇게 탁 놨다가 그런 거 많이 해요. 이제 그 본인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MBTI처럼.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끔 이제 과제량도 계속 좀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많이 애들한테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피드백은 나갈 거고, 이 피드백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종 애기들의 그 성적 때까지도 같이 이제 계속 통계가 나가기 때문에 현역 애기들이 조금 정신을 차릴 기회가 있어요. 나 진짜 잘 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못해. 합치면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미 의대 있는 애들도 지금 제종에 있는데, 인성으로 의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경각심을 갖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저는 지금 휴강은 딱 2주 남았고, 6월달 거는. 왜냐면 이제 내신 들어가야 되니까, 내신 휴강 2주 남아서 합류하실 분들은 좀 빨리 합류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아니다, 우리는 이제 내신 끝나고 합류할 거다. 그러면 어떤 걸 하실 거냐면, 버저비터라는 거, 이건 뭐 커리큘럼 이름이에요. 평가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얘도 어머님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거기다 같이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은 게, 영어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시간, 타임어택을 해야 돼서 시간을 빨리 줄여야 되는 게 있고,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영어의 두 부류예요. 아까 시간, 앞부분이거든요. 얘는 굉장히 시간을 딱 타이트하게 주고 막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얘는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얘는 타율이 중요해요. 5개 풀었을 때 하나 틀리냐, 10개 풀면은 2개 틀리냐, 3개 풀면은 다 맞냐. 타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어려운 거를 확실하게 푸는 연습, 빈 순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시간에 대한 거는 앞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제목, 이거는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걸 동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이렇게 따로 나가요. 이거 빨리 풀어! 그래서 이제 하고 나중에 요 뒤에 있는 거는 조금 정확하게 풀게 시간 조금 더 주고요. 나중에는 요거 통합해가지고 통모의고사로 풀고,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지특강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개 주고서는 하나 아니면 2개예요. 조금 고약하긴 해요. 하나 아니면 2개 답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1등급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도 4등급이었던 친구가 7월달 합류해서 1등급 간 경우도 많고요. 영어는 사실 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은 걸 해결하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좋아요. 맨 마지막 가면 그때는 사실은 조금 난도가 높아져요. 난도 자체를 제가 많이 높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들을 가지고 좀 어렵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친구들한테 잘 맞을 거예요.
좀 너무 쉽고 재밌고 즐겁고 이런 건 없고요. 약간 빡세고 힘든데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그런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당연히 오르고요.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희 수업에서 하는 거예요. 단어 일주일에 300개 외웁니다. 일주일에 300개. 그래서 단어는 300개고 숙제는 주간지인데 매일 6문제, 6문제.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것들은 다 필수 과제는 아니에요. 근데 해오면 저희가 검사는 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2개예요. 단어 300개, 하루에 6문제. 이것도 안 하면 영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는 매시간 테스트를 보고 어머님들한테 이제 피드백은 다 같이 보내드리고요. 입시 상담을 애들이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탐구 때문에 선생님 제가 이대라도 안 늦었을까요? 사탐 갈까요? 이걸 너무 많이 하고 이제라도 이러면서 조금 해봤더니 3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어제 이러면서 화학은 선생님 제가 화학에 지금 계속 존버를 타고 있는데 갈까요? 이걸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또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불러다가 입시 상담 필요한 애기들은 해줬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6월인데 뭐 시간은 있어요, 어머님들. 시간 있어요. 시간 있으면서 없어요. 시간 있으면서 없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어머님들? 여기가 지나게 되면 너무 파이널이에요. 너무 파이널인데 우리 현역들의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가장 힘든 게 내신에 놀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걸로 어디 팍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신은 마무리는 잘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도 중동에 있었지만 내신이 막 그냥 뭐 7등급, 8등급 되는데 수시에 붙을 수 당연히 없으니까. 그래서 한 5등급 기준 전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그래서 이때가 되면 버저비터 시즌이 시작을 할 거고 사실상 요 이후부터는 그냥 모의고사 시즌이에요. 어딜 가든 모의고사만 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멘탈이 많이 나가요. 왜냐면 미친듯이 경쟁을 하고 맨날 등수 나오고 점수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보듬어 주면서 계속 쭉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1등급은요, 사실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어머님들. 작년에 6월이 1%였어요. 1등급이. 그러니까 이거는 액시던트예요. 제가 볼 때 완전 빅 액시던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의식한 것도 있을 거고, 그 전날에 너무했죠, 이거는. 잘못했어요, 평가이. 잘못했고, 근데 이제 그 전날에 지금은 또 presidential election이 있었으니까, 선거 때문에 아마 좀 민감한 부분들을 아마 다 피했을 겁니다. 너무 민감하잖아요. 여기서 막 어렵게 나오고, 논란이 생기고,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건 아니고 9월 꼭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수시를 쓰는 라인을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으실 거고 여기까지 가는데 뭐 확실한 건 N수가 너무 많아서 국영수가 어렵다. 그건 이제 거의 확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오랜 시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